이번 시간에는 파워 BI 활용, 빅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에 관한 내용으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파워 BI 설치 및 자습서 활용법, 공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금융 빅데이터 파싱 및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파워 BI를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BI, 말 그대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하면은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ERP, SCM, CRM, KMS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계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파워 BI, 즉 엑셀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R, 파이썬 등과도 연동이 가능한 말 그대로 BI 솔루션입니다. 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온다. 즉 R, 파이썬, CSV, 기타 여러 확장자로 제작된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구조화하고 시각화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워 BI란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쭉 내리고 있죠. 파워 BI는 조직 전체에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분석 도구, 제품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의사결정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어떤 MIS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 중에서 이 파워 BI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 개의 데이터 원본의 연결, 데이터 준비를 간소화, 그 다음에 특별 분석을 수행한다. 다양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멋진 보고서를 만든 다음 조직에서 웹 및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개인의 어떤 노하우 등과 같은 암묵적 지식을 이게 형식지화시켜서 결국은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말하는 BI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본 틀을 딱 멋진 보고서라 표현했죠. 잘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분석 등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전방위로 고유하게 볼 수 있는 개인 또는 설정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버넌스 및 보안 기능으로 엔터프라이즈 전체를 확장할 수 있다. 다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협치의 개념이죠. 기업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협업의 공동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공유를 통한 기업의 모든 필요한 솔루션들을 함께 나누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서 파워 BI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확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 BI는 축적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방대한 양의 어떤 빅데이터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좀 소비를 하자. 즉 데이터는 우리가 다크 데이터도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익한 데이터로서 활용 가능하도록 계량화 시키기 전, 즉 이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처리를 충분히 이 파워 BI에서도 다 제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확장성, 파워 BI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 제품군과 연결하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MS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솔루션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해보시겠지만 우리가 빙이라고 하는 거죠. 지도
연동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지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을 할당을 받고 또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오픈 API 방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모든 PC 그 환경 상황에서 원만하게 구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연동된 이러한 여러 솔루션들과는 절대로 생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웠었던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의 일환이라는 뜻이죠. MS사에 있는 그 서버가 에러가 생기지 않는 이상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한 나의 PC에서는 실제로 에러가 생길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군이다. 그래서 확장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뭐 무료 버전도 있고요. 근데 일정 좀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료화된 것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좀 시각화가 좀 뛰어납니다. 우리가 R보다는 파워 BI가 훨씬 이 시각화가 뛰어나거든요. 직접 이제 그 활용을 해보시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아주 멋지게 그 뭐 활용한 이런 것과도 서로 연동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 버전과 뭐 프로 버전의 가장 큰 차이가 서로 전사적으로 할당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기능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파워비아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 되어 있죠. 데스크탑, 서비스,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과도 함께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스톨을 할 영역은 파워 BI, 바로 이 데스크탑입니다. 파워 BI 데스크탑을 PC에 설치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 간단하게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BI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기업의 어떤 그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이런 경영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익한 정보 제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뭐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의 전략을 효율적, 효과적 지원해주는 솔루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테이블 구성 요소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엑셀과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 액세스를 활용해 보셨으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구조적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엑셀에서는 예를 들면 동일한 어떤 데이터라 할지라도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중간에 공백으로 비워둘 것인지 아니면 뭐 다시를 넣을 것인지 뭐 콜론을 넣을 것인지 등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액세스의 데이터 입력 저장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워 B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그 CSV 파일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확장자 CSV는 결과적으로는 텍스트거든요.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익혀 보실 건데요. 자, 이렇게 엑셀 혹은 액세스 또는 CSV 여러 파일들과 연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주로 이제 그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실 이 엑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열, 필드, 레코드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요. 데이터 전처리,
테이블가 우리가 정형화된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사실은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데이터를 파워 BI와 연동시키기 위해서 또는 엑셀로 액세스를 쓰지 않고 엑셀만 가지고 데이터를 잘 구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형화된 테이블로 구성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트에 모든 데이터를 다 담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엑셀의 장점이 밑에 시트가 쫙 나와 있잖아. 그죠? 이 시트에 시트별로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 4월, 12월까지 월별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죠. 그렇게 관리되어야만 1, 2, 3, 4, 5, 6, 7, 10, 12개의 시트를 서로 연결시키는 외래키, 주키의 개념으로 1월 달에 ID, 2월 달에 ID를 서로 연결시키는 주키와 외래키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구성해야, 즉 정형화시켜 두면은 훨씬 이 분석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과정을 또 많이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변환, 즉 전처리 과정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형화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지금 나와 있는 행, 가로 행이죠, 그죠? 이렇게 떠올리시면 편하겠죠. 행 또는 레코드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레코드, 즉 행은 다른 레코드와 구분되는 독립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파워 BI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톨 하시게 될 화면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웹페이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버전업을 수시로 시키겠죠. 통상 뭐 한 달 단위 정도로 계속 이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매번 이 화면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거와 동일한 화면으로 구성되지는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을 드릴 때에 매칭이 정확하게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촬영 날짜와 이런 걸 직접 또 학습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설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선행 작업이요. 본인 PC의 그 사양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이 주로 이제 기업 단위에서 활용하실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는 것이 좀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본인 PC 사양이 32비트면 이와 같이 그냥 데스크탑 셋업이라고 된 이 솔루션을 인스톨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64비트는 곱하기 6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X6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공통입니다. 또 비슷한 파일명이 두 개 있을 때 X64라고 적혀 있는 것이 주로 64비트 버전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실 때는 64, 32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제 이제 그 인스톨 과정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어나 혹은 영어 버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파워 BI에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추가로 기본 인스톨 되어 있지 않은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인스톨 하시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이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에 미리 계정을 좀 만들어 두시면 좋고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본인 비밀번호를 다 까먹어가지고요. 접속 못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미리 접속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 메일은 이게 사용이 안 됩니다. 그 단체로, 즉 뭐 기업명으로 제작된 계정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기타 다른 계정, 뭐 예를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나 이런 거는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정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과정을 쭉 몇 단계를 좀 거치셔야 본인 이름으로 실제로 접속이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대현정 이런 식으로 뜬다는 뜻이죠. 제 PC 화면에 이렇게 첫 화면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버전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실제로 인스톨 할 때에는 버전업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과거 기존에 그 처음 출시된 파워 BI 데스크톱은 첫 화면이 반드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작 시 이 화면을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었습니다만, 버전업된 것에서는 이 레거시 시스템과는 서로 연동이 안 되고 별도의 그 URL 주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로 한번 같이 함께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자습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파워 BI 그 활용법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책을 별도로 안 보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작년 2021년 11월부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파워 BI를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완료하고 나면은 첫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밑에 보시면 엑셀과 같이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리본 메뉴, 뭐 보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좀 따라오시기 위해서는 리본 메뉴 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좌측에 세 개가 있죠. 이게 작업창 선택 메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작업창 뭐 보고서를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죠? 좀 이 첫 화면에 대한 구성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제 작업을 하는 이 영역을 캔버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캔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실제 이제 이 시각화 이 차트를 활용해서 뭐 막대, 뭐 원형, 뭐 지도 등을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게 이 캔버스에서 실행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창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서식 및 필드 설정 창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화면이 작아서 안 보실 건데요. 나중에 실제 화면에서 제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식이 있죠. 여기가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필드라고 되어 있죠. 이 창을 서로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필드 창, 데이터 필드 창이 여기 우측에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로드를 하면 여기에 데이터 필드가 시트별로 쭉 배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나머지는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학습해 보실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비대면 이 동영상 강의로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중간중간 정지를 시키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처음 다루어 보시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까 제가 최대한 말을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파워 BI에 관해서 좀 학습을 깊이 있게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면에 URL 주소가 있죠. 예, 다양한 것들이 이미 촬영이 되어서 예, 그 유튜브에 공개된 것도 있고 비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이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전체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실습을 쭉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이제 공공 데이터 수집 및 분석입니다. 공공 데이터 수집에 어떤 내용으로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예, 이번에는 그 아파트 매매가 있죠. 예, 아파트 매매가를 실제 어떤 식으로 파워 BI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한번 예, 꾸며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 서로 연동되게끔 이런 화면을 예, 구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 예, 확진자 수를 어떤 식으로 지도에 표현하는가 이런 방법 등을 한번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수업에 필요한 모든 실습 데이터는요, 주소창 여러분들이 bitly.com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셨죠? bit.ly/까지가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그대로 쓰시고 뒤에 제가 jdh _bi의 디렉토리에 모두 저장을 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문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다시가 아니고 언더바를 치셔야 되고요. 네, 이 주소창에 접속을 하셔서 어차피 계속 이어질 내용들이니까요. 전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조금 더 예, 수월하실 겁니다. 한 번에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봤던 화면 정도의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저장을 쉽게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따라오시면서 학습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 BI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소를 뭐 그대로 쓰셔도 되겠죠. 네, 컨트롤 C에서 저는 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치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인터넷은 크롬 기준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롬 기준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창을 하나 띄워서요. 네, 컨트롤 V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크롬 기준으로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거고요. 자, 바로 무료로 시작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인스톨을 해야 되니까요. 화면을 네, 아래로 쭉 한번 계속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화면은 바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본 화면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창에서 파워 BI라고 했을 경우 여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본 사이트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앞서 제시해드린 그 주소를 그냥 복사해 쓰시기 바랍니다. 자, 뭐 파워 BI 이제 이렇게 살펴보기도 있죠, 그죠? 네, 살펴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다운로드 우리는 파워 BI 네,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 본 화면을 조금 확대시켜 드리면은요. 자, 제일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요. 예, 다운로드라고 있죠. 예, 다운로드에서 여러분들이 예, 파워 BI 데스크탑 예, 파워 BI 데스크탑 여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예, 32비트, 64비트 용어를 다 예, 탑재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예, 데스크탑 다운로드를 한번 클릭해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무료 다운로드 예, 무료 다운로드로 가시고요. 자, 여시겠습니까? 뭐 여는 걸 하겠습니다.